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찐함캐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22일입니다. 제가 원래 이런 조금 쓸데없이 어그로 끄는 제목을 잘 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식 투자하시면서 꼭 아셔야 되는 사항을 그래도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전혀 상관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특히 대형주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내용은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에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주식 상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월봉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월봉을 기본 차트로 그냥 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인데 좀 길게 놓고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박스권을 해주고 크게 한번 올랐다가 여기 이렇게 박스권을 해주고 다시 한번 크게 오른 상황입니다. 자, 지금 있는 라인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지금 여러 증권 방송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현재 PBR 1배 구간에 와 있고 2600포인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정말 많은 워렌 버핏이다. 내일 사는 거, 한 달 사는 거, 1년 사는 거, 10년 후에 애들 대학 가는 거, 20년 후에 애들 결혼시키는 거, 혹은 10년 후에 결혼시키는 거, 대학 가는 거, 이런 거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가 2020년 팬데믹 상황 이후에 갑자기 하우스 푸어, 부동산에도 투자를 못했고 주식에도 투자를 못해서 갑자기 나는 가난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가장 큰 LG화학이라든가 삼성전자 이런 거에 투자를 하셨다가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고 들고 있다가 지금 현재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차트에서 보는 거는 여기에 시세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 많은 증권 방송에서는 시세는 얘기하지만 시간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격 변동 폭으로 지금 현재 여기가 저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가 나올 수 있는 저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쪽 이 윗꼬리 2021년 1월 11일 날 매수하셨던 그 수많은 개인 자금들 몇 조 가까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막 삼성전자가 거의 막 7% 8% 오르고 뭐 현대중공업이 뭐 막 난리가 났던 때예요. 월요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주말 지나고 났더니 뭐 뉴스에서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주식 투자 안 한 사람들 갑자기 뭐 거지가 됐다. 뭐 부동산 투자 못한 사람들 거지가 돼서 증시로 쏠린다. 이날 완전 매수 클라이막스가 들어왔고 외국인 기관은 매도 클라이막스가 들어왔던 때입니다.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한다면 여기 돌파할 수 있습니다. 돌파 가능해요. 돌파 안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이렇게 떨어졌을 때도 이 2085포인트 돌파 못할 거라는 얘기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해냈어요. 해냈고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저 윗라인을 돌파할 수 있겠죠. 근데 언제 돌파하냐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왔던 여기 리먼 때거든요. 이게 리먼 때 급락 급등 완만 턴에서 본전 왔습니다. 이때도 급락 급등 완만 턴에서 여기를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럼 급락을 했죠? 급등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2008년도 이때는 경기가 많이 좋았고요. 대출도 엄청나게 일으켜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완전 화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동산에 투자한 게 뭐 예를 들면 대출을 해주잖아요. 대출을 해줬어요. 세입자한테. 이 대출 해준 거에 대한 또 다른 그 담보를 잡아서 파생 상품을 일으키고, 여기 잡아서 또 파생 상품을 일으키고 이러고 있다가 이쪽 맨 밑에 꼬리가 탁 끊어지면서 여기까지 무너지면서 이 리먼 사태가 일어난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모기지론. 모기지론이 터지면서 다 왔죠. 이때는 경기가 상당히 좋았던 때입니다. 경기가 상당히 좋았던 때예요. 금리가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경제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상승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적정한 인플레이션도 같이 동반되면서 완전 화랑이었죠. 그러다가 버블이 한번 터지고 버블을 한번 소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미국은 계속 올랐죠. 요때 들어왔던 2008년 이후에 들어왔던 양적 완화에 비하면 지금 현재는 엄청난 돈이 풀려 있는 상황이고 전쟁 중이죠. 이 전쟁이 그냥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뭐 이런 세계 경제에 큰 역할을 일으키지 않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러시아는 뭐 가스라든가 석유 이런 원자재 관련된 부분이고, 우크라이나는 밀 최대 생산국입니다.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서 유럽의 에너지, 그 다음에 곡물 가격의 상승이라는 부분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효과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미리 생산돼서 나올 때, 올해 이제 파종을 못해서 수확을 못한다면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뭐 재고량이 있고 뭐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유럽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또 상하이, 뭐 중국의 봉쇄라고 얘기하죠. 이런 부분들이 다 겹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물가가 계속 올라요. 금리는 인상 중이고 경기는 생각보다 빠릿빠릿하게 올라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어요.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라도 단기적으로 해결되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뭐 중국 상하이 봉쇄 이런 거 단기적으로 할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상하이 봉쇄 풀고 뭐 할 수 있겠죠. 다만 그게 가능한가? 게다가 뭐 요즘은 푸틴이랑 뭐 시진핑 관련된 가짜 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몸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에 중국과 미국의 싸움에서 한국이 지금 새우등 터지게 생겨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포지션을 취하든 간에 불안합니다. 미국 편에 들면 중국이 지랄할 거고, 중국 조금 쓰다듬 중국에 조금 붙는 척하면 미국이 서운해할 거고, 아주 애매한 상황에 있어요. 게다가 지금 현재 바이든이 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거를 쌍바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 그냥 하락 추세 중입니다. 왜 하락 추세 중이냐면 월봉상에 지금 5월이 다 끝나가고 있죠. 월봉상의 저가가 최저가예요. 지금 5월 말에 어느 정도 가격 라인 정도까지 올려붙일 수 있느냐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가장 좋은 흐름은 여기죠. 2663포인트를 복귀하는 거예요. 자, 복귀를 하면 양봉으로 바뀌어 있겠죠. 얘가
양봉으로 바뀌어 있거나 아니면 파란색 봉으로 그냥 끝나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럼 요렇게 된다고 생각을 할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 코스피 월봉 차트가 막바로 상승해서 전고점에 갈 수 있을까요? 한 달, 두 달, 세 달 안에? 이렇게만 세도 세 달이에요. 저는 못 간다고 봅니다. 왜냐면 보시면 이런 하락 뒤에 하나, 둘, 3개월 안에 여기 절반 라인 정도를 잡아먹는 봉 정도가 나와줘야 돼요. 이쪽 봉에 이 매도하는 힘에 중간 라인 정도 잡아먹는 힘이 나와주고 지지하고 올라가야 여기를 돌파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2830포인트를 돌파를 해줘야 이제 상승할 수 있나? 라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200포인트 차이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를 잡는다고 쳐요. 그러면 기술적 차트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21선 바로 넘길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못 넘길 것 같아요. 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떨어진 걸 이렇게 올라와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돌파를 하고 이렇게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가야지 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횡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자, 올라왔다가 다시 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죠. 자, 여기서 20개월 선을 12개월 선을 처음으로 깼습니다. 이거를 그냥 기본 차트로 볼 거니까 요렇게 요렇게 보도록 할게요. 아직 20개월 선 깨지도 않았네요. 10개월 선을 깨고 10개월 선을 깨고 음봉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2911포인트를 잡으면 일단 반등의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렇게 요 5개월 선을 요런 식으로 쌍봉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디를 돌파해야 되냐? 돌파 목표치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 정도 라인을 돌파를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 3068포인트, 3070포인트 정도를 돌파를 해줘야 그 다음 라인인 이런 라인 정도까지 한번 들이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가는 길에 월봉이다 보니까 여기 3132포인트 여기를 또 돌파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밑둥을 깨버렸죠. 여기 저가를 깨면서 이게 20개월 선을 깨버린 흐름이에요. 맞나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락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에서 빠진 지 최고가 대비해서 12개월째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반등할 수 있어요. 반등할 수 있습니다. 반등할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20개월 선에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가면 돌파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못해요. 돌파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식의 모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모습이. 어디 같은 흐름이냐면 여기 같은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 같은 흐름. 이렇게 하고 21선 깨고 절반 먹고 와서 60개월 선 지지하고 20개월 선까지 붙었다가 또 20개월 선까지 붙었다가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만 몇 년이냐면 1년, 2년, 3년, 4년 했어요. 4년. 근데 지금 우리가 빠지는 거는 아직 1년, 이제 1년 됐단 말이에요. 최고점 대비. 무슨 얘기냐? 이쪽은 시세고 이쪽은 시간인데 시간에 대한 얘기를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에 대해서 예상조차 하기 힘들어요. 주가는 많이 빠져서 가격 조정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격 조정이 다 끝났다고 바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여기서 2021년 1월 11일 날 물린 사람이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매수를 해서 한두 달 만에 여기 간다? 절대 생각 못해요. 우리는 지금 시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물린 것도 물린 거지만 시간에 대한 대비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본전에 오기까지, 여기까지 혹은 여기까지 오는 그 시간이 최소 한 달, 두 달, 세 달은 걸린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주식 호가창 보고 있으면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본인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고 가족의 행복과 평화를 지켜내셔야 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대부분 와이프 모르게 남편 모르게 주식하고 계시다가 꽝 하고 물려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분들은 신용, 미수, 몰빵 쳐가지고 지금 이자 내는데도 허덕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면서 현금을 모아야 됩니다. 만약에 주가가 올라온다. 그러면 매도로 대응하셔야 돼요. 매도로. 올라온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손해 중이신데 올라온다고 내 본전까지 오겠지 하다가 못 팔고 하다 보면 힘이 빠집니다.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절망하게 됩니다. 주식에서 현금은 또 하나의 종목이면서 나의 심리 상황을 알려줍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차트 보면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월봉으로 제가 삼성전자 얼마 전에 영상 올려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부터 매수할 만한 가격에 들어왔다. 여기서 단이 되게 중요하죠. 천천히 사야 된다. 천천히.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죠. 20개월 선을 깼어요. 20개월 선을 깼습니다. 깨고 나서 몇 개월을 우리가 옆으로 횡보했냐를 보는 거예요. 얘가 올라가기 전까지 준비 과정을 보는 겁니다. 준비 과정. 여기서 이렇게 준비 과정만 돌파하기 직전까지 1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4개월 지났어요. 20개월 선 깨고. 그러면 최소 10개월이 남았다는 얘기고요. 10개월이 남아서 이 20개월 선을 돌파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나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기준으로만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개별 종목은 다를 수 있어요. 20개월 선을 깨고 여기 돌파하는데 몇 개월 걸렸냐면 종가상 돌파하는데 2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럼 아직 21개월이 남았어요. 그럼 21개월이 남았고 여기를 돌파해서 완벽하게 돌파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여기입니다. 29개월이 걸렸어요. 그럼 아직 25개월이 남았어요. 지금 기준으로. 물론 차트가 이거랑 똑같이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만 본다 그래도 여기 돌파하는데 이 최고점을 돌파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몇 개월 남았다? 29개월. 중에 4개월 지났으니까 25개월. 아직 2년 남았다는 얘기고요. 2년 남은 것 중에 앞으로 10개월은 무지막지하게 힘들다는 얘기인 거고 10개월 이후에 아픔을 안 주냐? 이런 식으로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여기가 있죠. 이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를 여기라고 치면 이 자리를 돌파하는데 이 자리를 돌파하는데 18개월 걸렸어요. 18개월. 그럼 아직도 14개월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8만 원짜리 가는 데까지. 8만 원짜리 가는 데까지. 요것만 단순 비교했을 때 이거는 매우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여기로 보게 되면 이쪽 라인으로 보게 되면 최고점 20개월 선을
깨고 내려와서 29개월 횡보했고요. 31개월 걸렸어요. 여기랑 비교해도 2개월 정도 차이 나죠. 대신에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 조정을 더 해야 되죠. 왜냐면 이 파란선 라인 정도까지 떨어져야 되니까. 그럼 여기 파란선 라인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57,5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이 아직도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펀더멘탈상 거기까지 떨어지면 너무 저평가 아니냐. 원래 그런 거예요, 주식이. 주식 삼성전자의 그럴까요? 펀더멘탈이 3개월마다 그 실적 발표할 때마다 1년마다 바뀌겠죠. 바뀝니다. 이게 되게 유동적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칠게요. 그럼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 주가는 고평가도 갔다가 저평가도 갔다가 고평가도 갔다가 저평가도 가잖아요. 삼성전자의 오늘하고 내일 펀더멘탈이 바뀌나요? 물론 바뀔 수 있습니다. 바이든 와가지고 또 반도체 3나노 과정 이재용 회장님께서 직접 바이든한테 브리핑하고 막 그랬다니까 좋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이런 대세, 하락 추세냐 상승 추세냐의 대세를 거스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는 곧 한국이니까. 지금보다 하락 추세 중에 양봉 하나 나온 것 뿐입니다. 올라와서 혹시라도 올라와서 7만원 위에 오르고 20개월 선까지 붙는다면 물량을 줄이셔야 돼요. 줄여서 현금을 만들어 놓고 얘는 다시 떨어진다라고 강하게 믿고 다시 떨어지면 그때 재매수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장기 투자에 대한 급격하고도 나쁘게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매수 후의 홀딩이에요. 매수 후 홀딩. 근데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월봉으로 매수한다면 삼성전자는 69,800원짜리에서는 매수해볼 만했어요. 언제? 이 자리,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런 자리 61,500원짜리, 그리고 이 자리 57,500원짜리, 그 다음에 이 자리 53,000원짜리, 이런 자리에서 분할로 매수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는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1억이 있다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볼 만한데, 혹은 뭐 제 분석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분석을 보고 매수를 하더라도 이런 자리는 매수를 해볼 만한데 그렇게 얘기해 주는 곳은 거의 없어요. 자, 올라갔다 떨어질 때 74,050원짜리 매수해볼 만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매수했으면 요때 뭐 몇 프로 정도 먹었을까요? 한 3, 4% 정도는 먹었겠죠. 그리고 떨어질 때 요 20개월 선 닿을 때 또 매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다면 다 손해난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위에 올라올 땐 팔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판다? 다 팔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물량 모으려고 사는 거니까. 장기 투자자라면. 이것도 여기 위에 물려있는 사람과 대처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주가가 떨어져서 한국경제TV니 어디니 모두 다 바닥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닥이 왔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 바닥이 왔다고 여러분들이 이 위에서 물린 가격 라인까지 내일 모레 한두 달, 세 달 안에 올라가기란 매우 힘든 상황에 있다. 장기전을 대비해야 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한 달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몇 개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어떻게? 길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 길게 마음을 먹기 위해서는 새롭게 현금을 만들던가 새롭게 현금을 모으던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 손실폭을 줄여서 올라온다면 그때는 분량을 뭐 1%든 10%든 이렇게 조금씩 줄여놓은 다음에 현금을 쌓아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다시 저점 라인에 왔을 때 그 현금 쌓아둔 걸로 매수를 한다. 혹은 내가 자신이 있다면 개별 테마주들은 아직 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뭐 한신기계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이렇게 날아가는 종목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장 상황에서 이런 종목에 투자해서 돈을 번다. 이런 마인드로 앞으로 남은 긴 시간을 버티셔야 된다.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시간에 2021년 1월 11일 이 가격을 돌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시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시간 조정에 대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하락 구간은 잘 참아내요. 이런 횡보 구간을 못 견딥니다. 왜? 맨날 시세판 보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하시든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대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리스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시간 리스크. 제가 세상 산지가 얼마 안 되지만 세상을 여러분보다 더 오래 살지는 저보다 어리신 분도 있겠지만 모든 일에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더라고요. 시간은 물리적으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블랙홀 중심에 있지 않는 이상 시간이라는 게 가야 일이 진행이 되고 일이 진행이 돼야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뭔가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 시간을 우리가 되게 간과한다는 거예요. 간과. 이런 자리에서 다시 10만 전자 간다. 그런 뉴스 나왔나 한번 찾아보세요. 연말입니다. 올해 연말. 분명히 어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월봉이거든요.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 여기서부터 여기 밑꼬리 잡는 8만원에서 79,200원 사이는 매도짜리였던 거예요. 이게 마지막 들어주는 걸 수도 있었단 말이지. 물려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팔아놨다면 지금 안 파는 사람보다는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왜? 여기서 사면 되니까. 8만원에 10주 팔아서 67,000원에 10주를 다시 사더라도 한 주당 13,000원씩 남는 겁니다. 13만원 버신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바닥 안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런 자리까지 올 거다. 2350포인트 정도까지 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전에 여긴데요. 2435포인트 정도. 여기가 이제 60개월 선이 닿는 선인데 여기서 이렇게 반등했던 것처럼 60개월 선 안쪽에서 반등 한번 해주고 한 번 더 아마 개인들 물량을 다 터는 그런 차트 모습까지 나와줘야 시장의 바닥이 나올 것 같고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이런 식의 1년 정도의 뭐 횡보 구간이 있다가 한 번 들이치는 이런 급격한, 그러면 여기 2350포인트를 단기간에 깰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뭐 2200포인트 뭐 여기 정도까지 해주고 이런 흐름으로 바닥을 만들어준 후에 급반등해서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 달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주봉으로 좀 보게 되면, 주봉으로 보면 조금 명확한데 여기에 갭자리가 있거든요. 쓸데없는 갭자리 2416포인트. 동학개미 형님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주가 올린 후에 이제 일반인들도 급속하게 주식시장에 대응했던 그때입니다. 보시면 이게 정상 비정상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코스피 상승과 매우 차이 나는 모습이죠. 결국에는 여기를 메꿔야 여기에 있었던 많은 분들의 눈물과 피와 땀을 밟고 올라갈 수 있는 형국을 마련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이 완벽하게 죽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별주들이 완벽하게 살아있고 개별주 장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상관없이 시간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다시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조회수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만 그래도 보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함 K였습니다.